문학을 찾아서 문학을 찾아서 오늘 이 시간은 오헨리의 단편소설 경관과 찬송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메디슨 광장의 벤치 위에서 소피는 불안하게 몸을 움직였다. 기러기가 드높은 울음소리를 내며 밤하늘을 날아가고 묽게 모피 가죽 외투를 갖지 못한 아낙네들이 남편에게 상냥해지고 소피가 공원 벤치에서 차분하지 못한 동작으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곧 겨울이 온다고 생각해도 될 것이다. 낙엽 하나가 소피의 무릎에 떨어졌다. 그것은 겨울 소식을 알리는 잭 프로스트의 명함이었다. 잭은 동정심이 있어 메디슨 광장의 단골들에게는 해마다 이곳을 찾아오기 전에 틀림없이 경고를 해주었다. 공원을 둘러싼 네 군데의 모퉁이에서 그는 만인의 대저택인 공원의 문지기 북풍에게 명함을 넘겨준다. 그 덕분에 이 저택 사람들은 월동 준비를 시작할 수가 있는 셈이다. 소피는 다가오는 혹한에 대하여 생계를 꾸려나갈 세입위원회라도 만들 때가 되었음을 인식하고는 벤치에 앉아 불안하게 뒤척이고 있는 것이었다. 소피가 품은 월동 계획이라고 해야 야망의 최고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 지중해의 유람선 여행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치스러운 졸음이 오는 남극의 비행기 여행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섬에서 보내는 3개월, 이것이야말로 그의 최대 소망이었다. 3개월 동안 북풍이나 경관의 손에서 벗어나 식사나 잠자리에 대한 근심 없이 뜻이 맞는 친구들과 생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소피가 가장 열망하는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대우가 좋은 블랙웰의 섬은 그의 겨울철 숙사였다. 그보다 더 행복한 뉴욕 시민들은 해마다 겨울이 되면 펌비치나 리벨라 지방으로 가는 기차표를 사듯이 소피도 이 섬으로의 도피를 은근히 계획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때가 온 것이다. 간밤에는 일요일자 신문 3개를 각각 위옷 안쪽과 발목 그리고 무릎에 두르고 잤지만 그것으로 추위를 물리칠 수는 없는지라 그는 떨면서 이 해묵은 공원 분수 옆 벤치에서 자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섬이 때마침 소피의 마음에 새삼 큰 모습으로 떠올라온 것이다. 그는 이 시의 극빈자들에 대해 자선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을 모조리 경멸하고 있었다. 소피는 법률 쪽이 박애보다 훨씬 자비롭다고 생각했다. 하기는 자선시설이라는 것은 시형이든 사설이든 그런대로 숙식을 제공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소피같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에겐 자선의 선물 따위는 달갑지 않았다. 돈이라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정신적 굴욕이라는 형태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은혜나 박애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시저에게는 브루투스가 붙어 있었던 것처럼 자선 침대에는 반드시 강제 목욕이 따르게 마련이고 한 덩어리의 빵에까지 개인적인 신원조사라는 까다로운 대가가 뒤따랐다.
그래서 차라리 법률의 손님이 되는 편이 훨씬 나았다. 법률은 딱딱한 규칙으로 운영되고는 있지만 신사의 프라이버시마저 부당하게 간섭하는 일은 없었다. 소피는 섬으로 떠날 결심을 하자 즉시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이를 실행하는 데에는 간단한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즐거운 방법은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 비싼 식사를 하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돈 한 푼 없다고 고백한 뒤 조용히 떠들 것도 없이 경관에게 인도되면 된다. 친절한 판사가 뒷일은 처리해주기 때문이다. 소피는 벤치에서 일어서자 공원을 나와 바다처럼 평평한 아스팔트를 건너갔다. 브로드웨이와 오본가가 합류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그는 브로드웨이 북쪽으로 방향을 잡아 반짝거리는 레스토랑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곳은 밤마다 상류 사회 사람들이 최고급 요리와 최고급 포도주를 즐기기 위해 몰려드는 곳이었다. 소피는 조끼의 제일 밑단추에서부터 윗부분까지는 자신이 있었다. 수염도 말끔히 깎았고 윗옷도 제법 말쑥했으며 검은 넥타이도 점잖게 매고 있었다. 이는 부인 전도회에서 감사절에 받은 것이다. 이제 이 레스토랑 한 귀퉁이에 테이블에 닿을 수만 있으면 성공은 누워서 떡 먹기다. 테이블 위로 나오는 부분이라면 웨이터 마음에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리통구일쯤일 거야 아마. 소피는 생각했다. 그게 적당할 테지? 그리고 백포도주 한 병과 치즈와 식후에 블랙커피, 시가 한 개비? 시간은 1달러짜리 정도가 알맞을 거야. 모두가 합쳐보았자 별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그 식사는 그에게 만족감과 행복감을 주면서 동시에 겨우내 지낼 아늑한 집으로 여행을 시켜주는 것이다. 그러나 소피가 레스토랑 입구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웨이터장의 시선이 소피의 낡아빠진 바지와 낡은 구두 위로 떨어졌다. 그는 억세고 재빠른 손으로 소피의 몸을 획 돌리더니 말없이 보도로 밀어내어 위험에 빠질 뻔한 오리가 불명예스러운 운명을 걷지 않도록 다독거렸다. 소피는 브로드웨이를 벗어났다. 아무래도 그가 바라는 섬으로의 길은 식도락의 길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감옥으로 들어가는 길을 어딘가 다른 곳에서 찾아내야 한다. 6번과 모퉁이까지 오자 전깃불과 솜씨 있게 진열된 상품이 가게의 진열장을 비추고 있었다. 소피는 작은 돌멩이 하나를 주어 느닷없이 진열장을 향해 던졌다. 경관을 앞세우고 사람들이 달려왔다. 소피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두 손은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였다. 그리고 그는 제복을 입은 경관을 보고 싱긋 웃었다. 범인은 어디 있어? 경관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내가 범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나요? 소피는 말했다. 다소 놀리는 투였지만 행복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친밀감이 담긴 목소리였다. 경관은 소피의 말을 하나의 단서로조차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범인은 범행 후 재빨리 도망쳐버리지 이런 곳에 머물러 법률의 말단 집행자와 이야기 따위를 하지는 않는다. 경관은 한 사나이가 저쪽으로 달려가 전차를 잡으려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경찰봉을 뽑아들고는 그를 추적했다. 소피는 마음이 상해 원망스러운 듯이 걷기 시작했다. 또다시 실패한 것이다.
건너편에 점잖아 보이는 레스토랑이 있었다. 이 가게는 양은 많았지만 돈은 별로 들지 않는 곳이었다. 접시와 공기는 묵직했으나 수프와 테이블 클로스는 얄팍했다. 소피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 것 같은 구두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바지를 입고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다. 식탁에 앉자 그는 비프 스테이크와 핫케이크 그리고 도넛과 파이를 순식간에 먹어치웠다. 그리고는 웨이터에게 돈이 한 푼도 없음을 밝혔다. 자, 어서 경관을 불러오지 그래. 신사를 기다리게 해서야 되나? 소피는 이렇게 말했다. 너 같은 놈한테 경관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경관이야? 웨이터는 소리치고 나서 동료를 불렀다. 이봐 콘! 손! 그 손 좀 빌리자고! 두 웨이터는 참으로 보기 좋게 소피를 들어올려 딱딱한 보도 위에다 집어던졌다. 그는 목수에 말린 자가 펴지듯이 빙그르르 몸을 일으켜 옷의 먼지를 털었다. 경관한테 잡힌다는 것은 장밋빛 꿈인 것 같았다. 섬은 여전히 먼 곳에 있었다. 경관 하나가 근처 약국 앞에 서 있었지만 웃으면서 저쪽으로 가버리는 것이었다. 다섯 블럭쯤 걸어가니 이윽고 또다시 용기가 솟아나 어떻게든 체포당할 짓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번에는 틀림없는 기회가 온 것 같았다. 젊은 여자가 진열장 앞에 서서 열심히 그 안에 진열해 놓은 면도용 컵과 잉크 스탠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게다가 운수 좋게도 그 진열장에서 얼마 안 되는 곳에 건장한 체격의 경관이 서 있었다. 소피의 속셈은 이곳에서 천한 탕화 역할을 해보려는 것이었다. 제물이 된 여자의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과 착실해 보이는 경관을 보자 그는 한층 더 확신을 굳혔다. 이제 곧 경관이 아늑하고도 조그만 섬으로 겨우살이를 떠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소피는 부인 전도사에게 받은 타일을 고쳐매고 안쪽으로 꽁무니를 빼려는 커프스를 소매로 끄집어내며 비스듬한 각도로 모자를 고쳐쓰고는 젊은 여자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윙크를 하기도 하고 공연히 헛기침을 하고 웃어도 보이며 탕화의 그 뻔뻔스럽고 천한 수법을 보여주었다. 곁눈질해 보니 경관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젊은 여자는 두어 걸음 저쪽으로 가더니 또다시 진열장 안을 들여다보았다. 소피는 가까이 다가가서 대담하게 그녀 곁에 바짝 붙어서서 말했다. 야, 비델리아잖아. 어때? 우리 집들의 안에서 그 함께 놀지 않을 테야? 경관은 여전히 이쪽을 보고 있었다. 그러니 젊은 여자가 그저 신호로 손가락 하나를 들어올리기만 해도 되었다. 그렇게 하면 소피는 섬으로 가는 배의 티켓을 따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형무소의 아늑함이 느껴졌다. 그런데 젊은 여자는 소피 쪽을 돌아다보더니 한 손을 뻗어 그의 옷자락을 잡는 것이었다. 좋아요, 마이크. 그녀는 기쁜 듯이 이렇게 말했다. 맥주만 한 잔 사준다면 말이에요. 내가 먼저 말을 걸려고 했지만 경관 녀석이 보고 있어서요. 떡갈나무에 달라붙은 덩굴처럼 젊은 여자에게 잡힌 소피는 우울한 얼굴로 경관 곁을 지나쳐갔다.
자기의 운명은 아무래도 자유의 몸으로 있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모퉁이에 이르자 그는 여자의 손을 뿌리치고는 마구 달려갔다. 잠시 달리고 나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것은 밤이 되면 휘황찬란한 거리와 들뜬 마음과 경박한 사랑의 맹세와 경쾌한 노래로 들썩이는 지역이었다. 모피 외투를 입은 여자들과 멋진 오버를 입은 남자들이 추운 거리를 즐겁게 걷고 있었다. 소피는 문득 불안한 심정에 쫓겨 자신의 몸이 체포되지 않는 마법에라도 걸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되자 얼마간 허둥댔다. 그곳에서 한 경관이 휘황찬란한 극장 앞을 서성대고 있는 것을 보자 그는 눈앞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풍기문란 행위를 자행키로 했다. 소피는 길거리에서 야릇한 소리를 질러대면서 주정뱅이 특유의 잠꼬대 같은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춤을 추기도 하고 소리쳐보거나 그 밖의 갖가지 방법으로 소란을 떨었다. 그러자 경관이 경찰봉을 둘러대면서 소피에게 등을 돌리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설명했다. 이 사람은 예일대학 학생이랍니다. 하트포드 대학을 완패시켜 축하하고 있는 거죠. 이제 시끄럽긴 하지만 별로 해는 없습니다. 그냥 두라는 지시를 받았죠. 소피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무익한 소동을 끝냈다. 경관은 어째서 체포해주지 않는 것일까? 꿈에 그리던 섬은 도저히 갈 수 없는 유토피아처럼 생각되었다. 그는 얇은 윗옷의 단추를 잠그고 찬바람을 막았다. 담뱃가게를 들여다보니 차림새가 좋은 사나이가 라이터로 시가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그 사나이의 비단 우산이 입구 옆에 세워져 있었다. 소피는 안으로 들어가서 그 우산을 들고 나왔다. 불을 당기고 있던 사나이가 허둥지둥 뒤쫓아왔다. 그거 내 우산이요. 사나이는 단호한 투로 말했다. 그래? 이렇게 말하면서 소피는 싱긋 웃고 나서 절도죄의 모욕죄까지 덧붙였다. 그렇단 경관을 부르지. 내가 당신의 우산을 훔쳤는데 왜 경관을 안 부르지? 저 모퉁이에 서 있는데. 물론이죠. 우산 주인은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다. 그거 흔히 있는 일로서 그게 당신 우산이라면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 어떤 레스토랑에서 손에 넣은 건데요. 만일 당신 우산이라면 용서를. 물론 내 거지. 소피는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사나이는 물러갔다. 경관은 서둘러 키가 큰 금발 여자를 도와주러 갔다. 야외복을 입은 그 여자가 길을 막 건너고 있는데 전차가 바로 근처에서 달려왔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기 드물게 조용한 모퉁이까지 오자 소피의 발이 문득 멈추어졌다. 그곳에는 오래된 교회가 있었다. 보잘것없는 건물이었다. 보랏빛 스테인드 글라스 창에서 부드러운 빛이 한 줄기 새어나오고 있었다. 오르간 연주자가 건반 위에 신중한 손가락을 옮기면서 이번 일요일에 연주할 찬송가를 치고 있는 모양이었다. 아름다운 음악 소리에 소피는 철망에 몸을 기댄 채 귀를 기울이며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달은 머리 위에 떠올라 밝게 빛나고 있었다. 자동차도 보행자도 거의 없었다. 새가 처마 밑에서 쥐저길 뿐이었다. 주위의 풍경은 시골 교회의 경내로 착각될 정도였다. 오르간 연주자가 치는 찬송가는 시멘트로 굳힌 듯이 소피를 단단히 철책에 묶어버리고 말았다.
그 찬송가는 옛날에 흔히 듣던 곡이었다. 그 무렵에는 그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 장미, 야망, 친구, 얼룩 하나 없는 맑은 생각, 그리고 빳빳한 칼라 등 소피의 마음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였으며 이 오래된 교회를 둘러싼 갖가지 가마력과 연결이 소피의 영혼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문득 엄습해오는 공포에 떨면서 자기가 전락해간 구덩이를 바라보았다. 타락한 매일, 보잘것없는 욕망, 사멸해버린 희망, 마비된 재능, 비열한 목적, 이런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던 것이다. 그러자 다음 순간 그의 마음은 이 새로운 감정에 몸이 떨릴 만큼 감격스러웠다. 순간 힘찬 충동에 쫓겨 그는 자기의 절망적인 운명과 싸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늪 속에서 빠져나와보자. 나를 다시 한번 정상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보자. 내게 달라붙어 있는 악을 이겨보자. 아직 늦지 않았어. 생각해보면 난 아직 젊은 나이야. 그 옛날 그랬듯이 진지하게 품고 있던 야망을 다시 한번 소생시켜 그것을 추구하자. 엄숙하긴 하지만 기분이 좋은 오르간 소리가 나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킨 거야. 내일이 되면 기분 좋게 거리로 나가 일을 찾아보자. 언젠가 모피를 수입하는 사나이가 운전사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으니 내일 그를 찾아가 부탁해보자. 나 역시 정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테야. 그리고 나는 문득 정신이 들자 누군가가 소피의 팔을 잡고 있었다. 급히 돌아보니 경관이 서 있었다. 경관은 그에게 물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요? 별로 아무것도. 소피는 이렇게 말했다. 그럼 같이 가자고. 경관은 다짜고짜 말했다. 3개월간 섬의 감금함. 이튿날 직결재판소에서 판사가 이렇게 언도했다. 문학을 찾아서 이 시간은 오웬이의 단편소설 경관과 찬송가를 보내드렸습니다.